네, 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로운 문제풀이 강의를 맡은 양진목 강사입니다. 지금 회로이로운 문제풀이 강의는요, 일단 그 회로이로운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강의에 나와 있는 이제 예제 유제를 이제 어느 정도 뭐 최소 한 번 정도는 푸셨다는 걸 전제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 너무 뭐 기본 이론 같은 거는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문제 푸는 거랑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정확하게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이론 같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너무 쉬운 거, 뭐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제, 유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이슈가 없는 문제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도록 하고, 뭐 따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뭐 난이도가 있는 것들,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건 제가 그 기본 강의 시작할 때도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회로이론은 일단 꼼꼼하게 문제를 잘 푸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절대 눈으로 풀지 마시고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종이에다가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기 돌려서 답까지 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요거 그 교재로 만든 거는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로이론이 이제 패스페이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딱 기본 딱 5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요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계속 좀 꾸준히 푸셔야지 이제 실제 시험 경향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기출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공부할 때 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과연 내가 어느 부분을 얼마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딱 딱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GS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또 강사님별로 또 좀 개성적인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그거를 이거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시간 관계상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서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출 문제는 어쨌든 여러 번 푸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뭐 푼 거 또 풀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이제 그냥 문제만 봐도 풀이가 쭉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이제 시간 영역이라든지 또는 주파수 영역, S 영역 이렇게 좀 풀이법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좀 회로를 딱 파가는 직관 이런 것도 많이 길러지고, 또 같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옆에 두시고 좀 잘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회로이론 제가 이제 그 교재는 이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 13년치 분은 다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개념 이해를 위해서나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은 좀 예전 거라도 교재에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설명은 이제 그냥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은 이 회로의 재해석법인데요. 일단 기출문제 푸실 때 주의하실 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변리사 시험에서는 직류 저항회로가 잘 안 나오는데 기술고시는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태분원 등가로 구하고 그다음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 회로 해석할 때 마디전화법을 씁니다. 노드 볼티지법을. 그러면은 항상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기준 마디를 표시했느냐,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의외로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그 기준 마디를 좀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 마디 꼭 표시를 해야지 이제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 마디 표시 안 해도 그 채점자가 딱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디를 기준 마디로 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그 채점자가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채점자를 힘들게 하는 답안은 안 좋은 거다. 그냥 채점자가 딱 미리 이제 자기가 그 답안 채점할 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쯤 타이밍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쭉 채점자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원하는 답이 딱딱 나와 있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이기 때문에 너무 막 채점자가 못 알아보게 써가지고 채점자가 막 머리를 굴리거나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사실 답안으로서 좋은 답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마디전화법 적용할 때 반드시 기준마디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회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실수가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 아래 부분에 이렇게 서로 소자가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를 기준마디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위치상 이 기준마디랑 높이가 같은 쪽은 다 0V라고 이제 마디 전압을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락되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은 무조건 그 다른 전압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분은 등가로 구할 때 이제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제 계산기를 이제 태분은 등가로 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개방전압, 단락전류법, 개방전압, 테스트 전원법, 그냥 테스트 전원법, 그 다음 전원변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요즘은 이제 계산기를 써서 요거를 제일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 이 방법은 뭐 회로적으로 전혀 나쁜 방법이 아니고 그냥 괜찮은 방법인데 좀 물리적인 어떤 그 고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 닐슨 책이라든지 여러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 테스트 전원법에 대해서 뭐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뭐 이거 안 쓴다고 막 이렇게 뭐 감점되고 막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한 줄, 두 줄 정도는 쓰시는 것이 답안 확실히 좀 나아요. 그런 게. 네. 그거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테스트 전원을 달 때 전압 전류의 극성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일 VT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면 이 IT는 어떻게 흘러야 되느냐? 반드시 이 전원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IT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개방전압 단락전류의 극성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일 이 AB 단자에서 A 쪽을 플러스 B 쪽을 마이너스로 해서 개방전압을 잡았다고 하면 단락전류 방향은 A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테스트 전압 전류하고 개방 전압 단락 전류 방향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이 태분은 등가 전압 극성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 이제 회로 공부하시면은 좀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B 단자에서 본 태분은 등가류를 구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VT가 3IT 플러스 8이 나왔어요. 그럼 8이라고 하는 게 태분은 등가 전압이죠. 그럼 여기서 등가로 구할 때 VTH의 극성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 테스트 전압이랑 거울 이미지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VT가 위쪽이 플러스면 VTH도 위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극성을 잡으면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주보게. 그러면 얘가 만일에 마이너스 8V라고 하면은 일단 VT를 A 쪽을 플러스로 뒀으니까 이때도 A 쪽을 플러스로 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8V가 돼야 되죠. 요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가끔 그 AB 단자가 이 AB가 아니라 뭐 AB 이렇게 수평으로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태분은 등가를 구할 때 계산기 사용법 요거 알아두시면 좋죠. 자, 요거는 이제 저장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요거는 언제 이제 쓰느냐? 이 테스트 전원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VT 이꼴 알파 IT 플러스 베타 이런 걸로 IT에 관한 항과 IT가 없는 항이 딱 분리돼서 나오는 거를 제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페이저 영역이나 라플라스 영역에서 VT, IT의 관계를 구해보면은 어떤 예가 있냐면 3-4 J4에다가 2IT 플러스 1 J 이런 식으로 이게 막 IT가 있는 거 없는 거 분리가 안 되고 아직 뭔가 계산이 덜 된 채로 이렇게 출력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VT의 결과식에서 이 RTH 즉 ZTH와 VTH를 이제 뽑아내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 기본 강의 교재에 있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지금 써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일단 둘 다 그 행렬을 이용을 해요. 2x1. 네, 그래서 그 9번 키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템플릿 팔레트를 불러내서 2x1 행렬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솔브나 C 솔브를 돌려가지고 이미 계산기 결과에 VT 이꼴 알파 IT 플러스 베타라는 형태의 이미 계산기 출력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먼저 이 VTH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요걸 X라고 둘까요? X. 여기서 X 한 다음에 바에 IT는 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IT가 0이니까 베타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알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알파라는 거는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베타 요거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X식에서 IT에 1을 넣은 것이고 베타라는 거는 X라는 식에서 IT에 0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괄호 열고 XIT는 1 빼기 괄호 열고 XIT는 0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스토어 키 눌러가지고 얘를 THX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한이 있냐면 이렇게 저장을 하려면 반드시 테스트 전류를 이 IT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어를 쓰려면. 그럼 이제 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는 이 IT를 쓰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IT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테스트 전류처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어떤 걸 이제 전제하냐면 이 X 이꼴 알파 Y 플러스 베타 이런 걸로 이제 그 VT를 X로 IT를 Y 형태로 이제 나타낸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럼 요거는 X 바 Y는 0 X 바 Y는 1 빼기 X 바 Y는 0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TH에 X, Y 이렇게 쓰죠. 그럼 이때는 이제 Y를 이제 Y가 테스트 전류인데 꼭 IT로 잡을 필요 없고 내가 뭐 I2로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I2를 넣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이제 저장을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거 1번 문제인데 어렵진 않은데 그냥 식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이 5000 IB 빼기 I가 되도록 RF와 R1의 값을 구하라. 단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상 단락 원리에 의해서 일단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단자 전압을 각각 V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KCL 쓰면 IA는 R1분의 V 플러스 RF분의 V 빼기 VO. 그 다음 여기서 KCL 쓰면 IB는 1000분의 V 플러스 5000분의 V 빼기 VO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하고 VO가 미지수니까 미지수를 VO라고 놓고 이제 솔브 명령어를 풀어서 VO를 구하면 되죠. 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해서 이제 개수 비교해서 이제 이 R1, RF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변리사 시험 2014년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마지전압 부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의 회로에 대해서 아래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은 AB에서 왼쪽으로 본 태분원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 먼저 태분원 등가 전압을 구하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문제 요 순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테스트 전원법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태분원 등가 전압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태분원 등가 저항을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테스트 전원법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개방 전압 가지고 태분원 등가 전압 구하고 그 다음에 독립 전원 제거한 다음에 테스트 전원 달아가지고 태분원 등가 저항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태분원 등가 전압 구하기 위해서 이 AB를 일단 개방을 시켜서 개방 전압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을 기준마디라고 뒀어요. 자,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냐? 0V보다 이 VOC만큼 높으니까 여기 X마디의 전압은 VOC가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는 기준마디랑 높이가 같게 보인다고 0V가 아니에요. 지금 0V보다 2I 델타만큼 낮으니까 여기는 마디 전압이 마이너스 2I 델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디 사이에 전압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10을 더하면 10 마이너스 2I 델타 이렇게 마디 전압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하냐는 건데요. 자, 마디 전압을 보시면 전압은 VOC 하나이고 전류는 I 델타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방정식도 두 개만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디 사이에 전압원이 있으니까 자, 여기를 잠시만요. 이렇게 돼서 되고 5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건 저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되겠네요. 네. 슈퍼노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X마디에서 KCL을 쓰면 자, 일단 I 델타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5A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군데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X마디에 I 델타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 빠져나가는 전류는 자, 20분의
VOC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I 델타. 10옴 저항 전류가 10분의 VO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5옴에 이제 5옴에 흐르는 전류가 I 델타니까 I 델타는 5분의 10 빼기 2I 델타 빼기 VOC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미지수를 VOC, I 델타로 놓고 연립해서 VOC를 구하면 결국 태브는 등가 전압은 이 개방 전압 VOC와 같습니다. 예, 이건 그냥 이제 태브는 등가 전압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태브는 등가 저항 구하는데요. 자, 이때는 독립 전원 제거해야 되니까 5A 개방하고 10V는 단락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AB 단자에 테스트 전압 전류를 부여했을 때 VT와 IT의 관계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를 기준마디라고 두면 여기는 VT가 됩니다. 여기는 0V보다 2I 델타 낮으니까 마이너스 2I 델타.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KCL 써보면 I 델타, IT가 들어와서 두 저항으로 흘러나갑니다. 식을 세우면 I 델타 플러스 IT는 20분의 출발점, 도착점, 마디전압 빼주면 VT 플러스 2I 델타 15옴 저항 전류는 10분의 VT. 그 다음에 5옴에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 왼쪽 마디 전압이 마이너스 2I 델타니까 자, I 델타는 5분의 마이너스 2I 델타 마이너스 VT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때 그 회로 변수는 전압이 VT, 그 다음 전류가 IT, I 델타 세 개가 있는데요. 자,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전원법을 쓸 때는 이 VT와 IT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VT와 IT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테스트 전류를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2개고 방정식 2개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VT 이꼴 알파 IT 꼴이 나왔으면 태브는 등가 저항은 테스트 전류분의 테스트 전압 요겁니다.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기준마디를 좀 다르게 잡아봤어요. 기준마디는 우리가 임의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방 전압을 구할 때 기준마디를 이제 다르게 잡아봤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0V니까 여기는 0V보다 2I 델타 높아서 2I 델타죠. 그럼 여기는 2I 델타보다 VOC만큼 높으니까 이 X마디의 전압이 2I 델타 플러스 VO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0V보다 10V 높으니까 10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 델타를 구해보면 5분의 10 빼기 2I 델타 빼기 VOC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마디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I 델타 하고 5예요.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전류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 방정식 자체는 이제 식이 거의 똑같아질 겁니다. 아까. 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기준 마디는 우리가 임의로 원하는 데를 잡으면 되고, 어쨌든 그 기준 마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마디 전압만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태브는 등가로 그려가지고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10V가 되기 위한 뭐 RL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 계산하지 않고 이제 개요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압 분배를 써서 VL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한번 그 교재 해설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고시 2011년 3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 다른 건 보지 않고 여기 2번 문제 있잖아요. 2번하고 3번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태분은 등가루를 이용해서 이 IO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RL은 1kΩ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석을 바로 하지 말고 이 RL을 이 테스트 전원으로 바꿔가지고 먼저 VT와 IT의 관계를 구해서 이제 태분은 등가루를 먼저 찾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RL이 1kg일 때 전류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RL을 제거하고 여기에 테스트 전압원을 달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테스트 전압원의 극성을 왼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하고 테스트 전류의 방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해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태분한 등가루 이제 그릴 때 이 VTH의 극성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기준마디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냐면 제로보다 VX 높으니까 VX가 되고, 여기는 VX보다 VT 높으니까 VX 더하기 VT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0V보다 2VX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V보다 12V가 높죠. 자, 그럼 이제 이 회로는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하냐? 자, 먼저 이 회로에서 전압은 VX, VT 두 개고 전류가 IT 하나인데 테스트 전압법에서는 IT를 상수 취급해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방정식 두 개. 그래서 여기서 먼저 KCL 한번 쓰고 여기서 한번 쓰면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KCL 쓰면 자, 전부 흘러나가는 전류 합이니까 자, 8000분의 VX 빼기 12. 그 다음에 4000분의 VX, 이제 전압원 전류가 IT니까 IT는 0. 여기서 KCL 쓰면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IT 4000분의 VX 플러스 VT. 그 다음에 12kΩ 전류가 12000분의 VX 플러스 VT 빼기 2V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솔브 명령으로 연립을 하면 VT가 IT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TH는 3분의 13 킬로옴, 그 다음에 VTH는 마이너스 2V예요. 자, 그럼 요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먼저 RTH는 3분의 1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VTH는 마이너스 2V인데, 자, 극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거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VTH의 극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전압의 극성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전압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이 태분원 등가 전압도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잡으면 돼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어서 이게 이 RL에서 바라본 태분원 등가 회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RL을 달면 되죠. 1kg일 때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IO는 3분의 13 플러스 1 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2.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RL에 이제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조건. 그거는 RL은 RTH에서 3분의 13 킬로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고시 2019년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 AB의 좌측에 대해서 태분원 및 노턴 등가율을 구하시오. 그 다음 2번은 이 RL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L의 값을 구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이 AB 단자에서 RL을 제거하고 여기에 VTIT를 걸어 주었을 때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0V죠. 그럼 AB 사이에 테스트 전압 VT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압이 V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V1이라고 하면 여기도 V1이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두 개의 마디가 도선으로 단락되어 있어도 요거를 합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마디 사이에 흐르는 전류, 요 IX가 이 종속 전환의 제어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마디를 하나로 합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회로에서 전압은 VT, V1 두 개고 전류는 IX, IT 두 개인데요. 자, 요거는 상수 취급하면 미지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 개수도 3개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제일 왼쪽부터 KCL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KCL 쓰면 자, 8A가 들어와서 2옴으로 흐르는 전류가 2분의 V1. 그 다음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IX죠. 그 다음 여기서 KCL 쓰면 IX가 들어와서 또 0.9A가 들어와서 10IX로 흐릅니다. 여기. 그 다음 여기서 KCL 쓰면 전류가 좌우에서 들어오죠. 나가는 전류가 요거예요. 그래서 3분의 VT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솔브 명령어로 이제 VT, IT의 관계를 구하면은 됩니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예. 참 그거 참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분원 등가로하고 이제 노턴 등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태분원 등가로만 구하면, 예, 노턴 등가로는 그냥 이제 전원 변환을 해가지고, 예,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VT는 3I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B에서 봤을 때 태분원 등가 저항이 3옴이고 태분원 등가 전압이 3V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요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AB 단지에서 봤을 때 소스 트랜스폼을 하면, 전원 변환을 하면, 자, 저항은 같으니까 3옴이 되고 전류원은 3 나누기 3, 1A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 문제, 요거는 기술고시 2021년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교과서 예제, 유제 정도 수준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방정식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고시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R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태분원 등가로 이제 구하라, 그려라. 그럼 이제 여기를 테스트 전압으로 대체를 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를 이제 기준마디라고 두면 여기는 0V보다 VT만큼 높고 여기는 VT보다 3IX만큼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VT 플러스 3IX가 마디 전압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0V보다 110V 높고 여기는 110V보다 VX만큼 작죠. 그러면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하지 않고 그냥 회로에 표시되어 있는 뭐 IX, VX,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일부러 집어넣은 VT 이렇게 가지고 이제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지수를 뭘로 볼 거냐? 전압이 VT, VX, 전류가 IT, IX인데 요 상수 취급하면 되니까 미지수가 3개예요. 자, 먼저 여기서 KCL 적용을 해보면 15옴의 VX가 걸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15분의 VX가 되고 또 오른쪽에서 오는 전류가 IX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전류가 0.1 VX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X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5분의 VT 빼기 110 마이너스 V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디 사이에 전압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슈퍼노드를 잡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T이고 나가는 전류가 IX, 그 다음 8옴 전류가 8분의 VT 플러스 3I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브 명령어로 이제 풀어서 이 VT, IT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이 이제 VT가 4IT 더하기 55니까 RTH가 4, VTH가 5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하기 위한 조건은 이제 요거는 이제 RO가 RTH랑 같으면 되니까 4ohm이 되고, 이제 최대 전력은 이제 부하 전류 구해서 그냥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전류 I는 4 플러스 4분의 55. 그 다음 최대 전력은 RO의 I 제곱이니까 뭐 4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뭐 특별한 뭐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절대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작년 22년도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조금 뭐 똑같이 그냥 태분원 등가로 구하라라고 했는 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개방 전압 구하라, 그냥 태분원 저항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전력 물은 게 아니라 0.09W가 되도록 RL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B 단지의 개방회로 전압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문제 요구에 맞게 여기를 개방시켰을 때 이제 전압을 구하면 돼요. 잠깐만요. 내가 다 이건 제가 태분원 등가를 바로 그려서 했네요. 그럼 그냥 태분원 등가를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쪽에다가 그 VT를 달았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3ohm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했는데, 이 VA가 이 종속 전류원의 제어 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 마디라고 두면 여기는 이제 마디 전압이 V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VA보다 VT만큼 작아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뭐 따로 이제 전압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마디 전압을 V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는 전압이 VA, VT, V 3개고 전류가 IT 하나인데 요 상수 취급하면 미지수가 3개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이제 3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KCL을 쓰면 IT가 들어와서 이렇게 두 군데로 흘러나가니까 3분의 VA 더하기 3분의 VA 마이너스 V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서 KCL 쓰면 이제 나가는 전류 3개 합을 쓰면, 자, 전류의 합 제로는 5분의 VA 빼기 VT 빼기 V 플러스 2분의 VA 빼기 VT 플러스 IT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전류가 두 개가 들어와요. 1 플러스 3분의 VA. 그 다음에 두 군데로 흘러나가죠. 그래서 3분의 V 빼기 VA 더하기 5분의 V 마이너스 VA 빼기 V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지수를 이제 VA, VT, V라고 놓고 연립해서 이제 VT, IT의 관계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VT가 4IT 플러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RTH가 되고 얘가 VTH가 되는데, 자, 극성을 보면요. 지금 여기 A 쪽을 지금 플러스로 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압원하고 등가정 단다고 하면
A 쪽이 이제 VT가 플러스니까 VTH도 A 쪽을 플러스로 둬야 돼요. A 쪽을. B 쪽에 마이너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반영해서 이제 그린 게 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 전압이 2분의 3V, 그다음 태분원 등가 저항이 4옴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부하가 0.09W를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전력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 I는 4 플러스 RL분의 2분의 3 암페어고, 그럼 결국 RL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0.09가 되도록 해서 솔브 명령어 돌리면 RL 값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제죠.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뭐 변리사 시험이나 어쨌든 뭐 나온다고 하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기본 점수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냥 답 틀리면 거의 뭐 10점 만점에 정말 잘 받으면 1점,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또 쉬운 문제일수록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요거 이제 기술고시 2015년 문제인데 되게 복잡해요, 회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풀이에서는 요거 이제 1번 문제 풀 때는 그냥 여기 이제 그 A와 접지 사이 전체에 대한 등가정을 구하고, 그 다음에 2번에 태분원 등가회로 이용하라고 할 때는 이 A와 접지 사이에 왼쪽 오른쪽 회로를 나누어 가지고 풀었는데요. 그냥 요거는 그냥 이제 교재 풀이를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굳이 이제 이 A와 접지 사이에 오른쪽 왼쪽을 나누지 않고 그냥 A와 접지 사이에서 들여다본 태분원 등가 회로를 그냥 한 번에 이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그냥 모아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합해서. 자, 그러면은 요 A하고 접지 사이에 이제 테스트 전압을 달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접지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접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V2를 여기 가지고 오지 말고 극성만 이제 A 쪽을 마이너스, 접지 쪽을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V2를 써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V2와 V3의 관계는 이제 크기는 같고 극성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V2, 이 종속 전류원도 방향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2V3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병렬 연결이니까 요거는 합하면은 뭐 5V3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A와 B 사이에 테스트 전압 전류를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 V3하고 VT는 같고 V2는 뭐 마이너스 V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회로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왼쪽부터 이제 마디 전압을 부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기준 마디보다 VS만큼 높아요. 근데 여기는 VS보다 V1만큼 낮으니까 자, 여기 마디 전압은 VS 빼기 V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VY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VZ라고 놓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를 이제 델타 Y 변환해가지고 좀 회로를 단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에 그냥 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 마디의 전압은 0V보다 VT만큼 높으니까 여기는 전압이 이제 VT가 되고 여기는 이제 전압을 모르니까 그냥 VQ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회로에 미지수가 몇 개인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전압을 써보면 VS, 그 다음에 V1, VY, VZ, 그 다음 VT, VQ, 전류는 IT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IT는 이제 상수 취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VS라고 하는 것도 회로 내부에 있는 독립전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회로에서 미지수는 5개예요. V1, VY, VZ, VT, VQ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Q 마디에서 KCL 써볼게요. 그럼 이제 2VT, 3VT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가는 전류는 5VT, 요거는 여기 1옴으로 흐르는 전류가 1분의 VQ 빼기 VT, 그 다음에 11분의 V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KCL 쓰면 IT가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네 군데로 나가죠. 그럼 들어오는 전류가 IT, 그 다음에 2VT, 3VT니까 합해서 5VT 나가고 여기 1옴이랑 2옴에 흐르는 전류 구해보면 1분의 VT 빼기 VQ 더하기 2분의 VT 빼기 V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Z마디에서 KCL을 이제 세워보면 3분의 VZ 빼기 VY 더하기 3분의 VZ 빼기 VS 더하기 V1 그 다음에 2분의 VZ 빼기 VT는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KCL을 세워보면 3V1 플러스 3분의 VY 빼기 VS 플러스 V1 더하기 3분의 VY 빼기 VZ는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KCL 세워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3V1이 들어와서 3V1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2옴에서 2분의 V1이 들어와서 이 세 군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식을 세워보면 자 2옴을 흐르는 전류가 2분의 V1 3V1 그 다음에 2옴 저항 전류가 2분의 VY 빼기 VS 더하기 V1 그 다음에 3옴 3옴 흐르는 전류니까
3분의 vs 빼기 v1 빼기 vy 더하기 3분의 vs 빼기 v1 빼기 vz 이렇게 됩니다. 식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립하면 이제 vt가 이제 it vs에 대한 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태분원 등가율로 이제 찾으면은 되겠습니다. 예,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때. 물론 여기서도 이제 회로를 좀 단순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PQ 사이를 보면 여기 상황이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위로 2VT, 3VT니까 5VT하고 이제 1옴 저항이 병렬 연결됐어요. 그럼 요거 이제 전류원하고 저항이 병렬 연결이니까 요거를 이제 전원 변환시키면 이 5VT에 1옴, 1옴이 직렬 연결됐죠. 그래서 요걸 합해서 2옴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VT 오른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VT하고 2옴의 직렬 연결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자, 여기는 이 Y결선으로 바꾸면은 여기가 전부 1옴씩 있죠. 그렇죠? 1옴씩.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2옴이 붙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류원이랑 저항이랑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1옴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옴, 2옴은 또 직렬이니까 여기를 3옴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요거 두 개가 병렬 연결이니까 요거를 전원 변환시키면은 이 3V1 전화번에 1옴, 3옴이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는 간단히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히 하면은 3V1 전화번에 4옴짜리 저항이 이렇게 직렬 연결된 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로가 조금 이제 단순해지죠.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복잡하게 식을 다 안 세우고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T에서 이제 바라본 회로를 좀 정돈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좀 식을 세우기가 조금 이제 편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8번은 이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볼게요. 자, OPM4L인데 여기서 이 저항 아래 최대 전력을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번은 물어보는 게 전압을 구하고 최대 전력이 공급되기 위한 R을 구하고 그 다음 최대 전력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순서가 조금 어색해요. 자,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이 R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R에서 바라본 태분원 등가를 구해가지고 최대 전력이 전달될 때의 R 값을 먼저 구하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분원 등가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압 구하고 전류 구하고 뭐 요 순서대로 푸는 게 이제 자연스럽죠. 너무 막 이제 억지로 막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단 문제 자체가 이 R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R에서 바라본 태분원 등가로 먼저 구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직류 저항회로에서는 일단 요 문제가 좀 최근에 어려웠었고 나머지는 되게 좀 딱 표준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고시에서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도 어차피 동일한 분들이 다 출제를 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잘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2016년 변리사 시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